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동물들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이동할 때 차량과 충돌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을 로드킬이라고 하죠.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10마리 이상이 로드킬을 당하고 있고 한 해 동안에는 전국 곳곳에서 3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로 위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동물을 발견할 경우 운전자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큰 사고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각해져가는 로드킬 문제,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이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고양이나 강아지 등이 좀 많이 로드킬을 당하고 있고 또 외곽에서는 고라니 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 이제 정부 당국이나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취합한 그 기록이나 이제 정보에 의하면 이제 상당히 적은 걸로 돼 있어요. 네.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4천여 마리 그러니까 로드킬 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 몇십 배 이상 될 거로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제 기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적은 그 집계 결과를 이제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하루 10마리, 평균 10마리 이상이죠. 네. 그래서 1년으로 치면 3천여 마리. 그중에서 고양이가 한 85% 정도 네. 되고요. 유기견이나 이제 유기동물 반려견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반려견들의 사고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외곽도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포유류, 네.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 외에 고슴도치라든지 심지어는 양서파충류의 그 로드킬도 상당히 많아서 네. 1년에 30만 마리 이상이 로드킬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멸종 위기종과 같은 이제 삭과 같은 이런 멸종 위기종도 포함이 돼 있어서 네. 이 로드킬로 인해서 멸종 위기종의 감소라든지 야생동물의 피해, 그 개체수 감소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네. 점차 도로가 늘어나면서 이 야생동물들의 서식 공간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 로드킬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늘게 길게 이렇게 이제 그 건설이 되기 때문에 네. 일반 택지 개발과 같이 이제 면적으로 넓은 면 개발이 아니라 이제 선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서식지를 여러 형태로 이 선 개발을 통해서 이제 쪼개 놓게 되는 단절시켜 놓게 되는 그래서 일종의 파편화 시켜 놓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형 그 포유류 같은 이제 동물들은 이제 서식 반경이 상당히 넓어요. 삭 같은 네. 경우는 15km 이상 반경의 그 서식 환경을 이제 가져야 이제 그 잘 살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 원래 다니던 길로 그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먹이 활동뿐만이 아니라 산란을 위해서 특히 동면을 위해서 다시 이동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이제 다 단절되고 파편화되다 보니까 그 근본적으로 예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방책이라고 하는 것이 유도 울타리를 만들어서 네. 나름 이제 그 도로 진입을 못하도록 네.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생태 통로를 네. 만들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생태 통로의 실효성이 현재 한 10%도 되지 않아요. 한 네. 460개 정도의 생태 통로가 우리나라에 설치가 돼 있는데 네. 실제 자주 이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활성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고 네. 그 유도 울타리나 유도망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에 한 34%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네. 전국의 국도나 지방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3%밖에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로에는 이 유도망이나 유도 울타리가 그 설치가 좀 덜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로드킬의 대부분이 먹이를 찾아서 도심을 찾아오는 이 동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을철이 사실 먹이나 어떤 새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그런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조금 더 좀 자세한 어떤 모니터링과 대처법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서 어느 동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로드킬을 당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기록도 그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는 차이를 보일 정도로 너무 그 미흡하고 부족한 그 로드킬 현황 조사 실태를 이제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생태 이동을 하기 위한 어떤 대상 동물 종에 대한 어떤 그 생태 연구,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뭐 그 로드킬의 어떤 예방 대책을 만드는데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생태 연구와 이제 로드킬 현황 조사를 좀 충분히 해서 여러 가지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생태 통로 같은 경우도 뭐 육교형도 있고 터널형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징검다리형도 있고, 또 이제 나무 막대기를 뭐 연결해서 다람쥐나 청설모가 다닐 수 있게 하는 이런 선으로 만들어진 선형, 뭐 이런 그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동물들을 이동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특정 타겟을 좀 정확히 정해서 연구하고 생태 통로를 조성하게 되면 많은 그 어떤 로드킬을 좀 그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킬은 동물에게도 위험하지만 사람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도 아무래도 이 로드킬이 위험하다라는 인식, 그리고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로드킬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이제 좀 공생계, 그러니까는 네. 같이 좀 더불어 살자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교통사고가 그렇게 빈번하게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면 도로를 아마 뭐 폐쇄한다거나 뭐 개선한다거나 아주 급격한 네. 어떤 그 정책의 변화를 이제 만들어냈을 텐데, 이런 야생동물의 피해이다 보니까 관심이 그 상당히 적은 게 그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그 우리도 그 배려하는 이게 운전 습관이라든지 그 안전 수칙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뛰어든 그 동물이 있다라고 하면 뭐 라이트를 끄고 뭐 비상깜빡이라고 하죠. 그 이런 거 전조등을 켜고 뒷차가 이제 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서행을 이제 뭐 안전 표지판이나 이제 그 동물 출몰 그 이런 위험 표지판들이 이제 설치된 것을 보면 정말 그 접촉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서행을 해서 안전하게 그 뭐 지나가거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해 보이고요. 무엇보다는 그 생태 통로 같은 경우도 그 이것이 이제 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생태 통로의 활용도나 효율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구태의연하게 반복할 게 아니라 생태 전문가나 지역 주민,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한 어떤 생태 통로 조성, 이런 것들이 아주 앞으로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도로 건설로 인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또 중복 투자돼서 도로가 무분별하게 아니면 불필요하게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 낭비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자연을 좀 생각하고 야생동물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도로 개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이런 어떤 그 인식부터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